지역 발전에 대한 대담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뒤에 아름다운 그 제천 지역의 전기를 마시고 오늘 그 주은철 평론가님이 오늘 즉석으로 권석창 국장님에게 지역에서 이제 어떤 그 현안과 발전 문제, 또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고향 제천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제니우스 통신의 대담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이제 자동차 분야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뉴스 화제가 되고도 많이 했는데, 그 연비 문제라든가, 썬루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시민들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이제 자동차 정책이 점차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산업 중심, 제조업체 중심에서 이제는 점차 2천만 대 시대 소비자들의 중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이 그 중에 있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많이 알려진 부분은 예를 들어 썬루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해서 썬루프 중에 좀 규격이 큰 그런 썬루프가 있는데 이게 자꾸 깨지는 연간 한 33건 이상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들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원인을 조사하는 소위 리콜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리콜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콜을 착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하고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거의 100만 대 가까운 차량이 장착한 차량이 100만 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민 끝에 또 외국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항의도 있고 해서 이거 국제 기준화 시켜야 되겠다. 리콜을 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 기준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금년 11월에 이제 드디어 WP29라고 하는 국제회의에서 이거를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제 기준을 최초로 만드는 자동차 분야에서 그래서 이 어떤 이제는 자동차 생산국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은 연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현대 측에서 다행히 뭐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연비 문제에 대해서 또 과감하게 리콜을 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소비자들의 지원과 언론에 있어서도 좋은 호응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해낼 수 있었고 앞으로 이제 이번 그 연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 나온 차량들은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5% 이상의 오차가 있으면 정부에 이제 보상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보상도 해야 되고 정부한테 과징금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조업체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난해한 질문이겠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그 연비 사건들을 봤을 때 이제 정부의 과징금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 권리적인 문제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현대차로부터 바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이 법 정비가 좀 많이 미흡하니까 우리 권소창 국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생각하기에 야 이거 참 입법이 중요하구나. 야 입법부의 기능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걸 절실히 깨달은 것 같은데 그래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자동차관리법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국가가 과징금만 때릴 수 있고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지,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압박을 하고 뭐 또 현대차 입장에서도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어떤 보상 측면에서 자발적 보상에 나섰습니다만 다행히 앞으로 이걸 좀 법제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뭐 제안을 할 수 있지만은 입법부 역할과 저희들의 역할이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입법화 필요성은 뭐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권석창 국장님 같으신 분이 이제 어떤 입법 활동을 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신문은 또 공무원이시고 그쪽에서 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앞으로 어떠한 그 시민이라든가 국가를 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겠다 하는 그 포부와 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공직자로서 지금 맡은 바 임무를 뭐 충실히 수행해야 될 것은 뭐 분명하고요. 네, 예. 또 제가 뭐 24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뭐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또 지방정부하고의 어떤 연계 그리고 뭐 예산확보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뭐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제가 어떤 계획은 뭐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또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그 스펙을 보니까 참으로 좀, 희양찬란하다? 좀 생각되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구나. 알게 모르게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국비학도 다녀오시고, 또 더군다나 그 공인회계사 미국 것도 취득하시고, 또 행정고시도 패스하시고, 근데 그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그 신문 언론 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행정고시를 또 밟게 된 이유가 또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언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네. 뭐 특별히 언론인이 싫어서 공무원이 된 건 아니고요. 언론은 언론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고시 공부로 전환하면서 뭐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당시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공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뭐 하고 그래서 행정고시를 공부하게 됐고 뭐 다행히 빠른 한 2년 정도 준비하면서 이제 합격이 다행히 되는 바람에 그 이후 쭉 90년 이후 이제 쭉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뭐 그렇듯이 공직을 할 때는 뭐 조금이라도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데 조금 더 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 생각을 뭐 투영시키기에는 뭐 좀 힘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좀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공직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공부할 때 혹시 신림동 고시원에서도 공부를 하셨습니까? 예, 예.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제 많은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또 지금 제천에도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 다니시면서 제천의 현안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도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권 국장님께서 보실 때 제천에서 참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앞으로 제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평소 생각한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자치화가 되면서 시민들의 감시 활동도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 참여의 기회도 많이 있고 선거를 통해서 또 단체장을 뽑을 수도 있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어떤 지방정부의 한계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소 좀 있어 보입니다. 보다 더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안에서 뭐 조금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많은 부분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와 실질적인 콘텐츠와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제를 하나 하면 네. 그 영화제가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후에 나머지 360일 동안에 어떻게 연계될 것이냐. 네. 하다못해 뭐 레코드 거리라도 하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찾아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좀 더 그 집중적이고 좀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선택적인 전략을 좀 포함시켰으면은 조금 더 그런 행사들이 좀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또 이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네. 하는데 네. 그 큰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고용노동부에만 그 고용센터를 맡기고 제천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3명, 5명이라도 좀 두고 이런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체감이 좀 부족하거든요. 중앙정부는 이 제천 시민과의 맞대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일자리를 좀 탐색해주고 알려주고 심지어는 제천에 들어오는 여러 기업들이 제천의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용을 한다면 뭐 추가적인 좀 지원금을 더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이 일자리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공무원들이 예산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서 집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잘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시민의 대응적인 행정, 좀 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 제가 뭐 고용센터라는 용어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선 6기에서 이 공약에 보니까 제가 좀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니까 일자리 종합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외지인들이 또 현지에 와서 일을 하다가 또 중로지로 옮겨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은 아까 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같은 일맥상통하니까 네,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무원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들은 이제 참 친하기 좋고 인내력이 있고 사람이 부드러우면서도 또 그 리더십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빈번한 활동이 많으시셨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또 지역과 좀 밀착되려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언젠가는 지역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네. 벌써 24년 이제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또 지역에 와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또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 고향 음식도 맛있고 네, 음식도 예. 좋고 예, 예. 또 이렇게 선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참 즐겁고 네. 우선 그것이 제가 자주 오는 뭐 첫 번째 이유이고요. 아, 예. 또 저희가 뭐 또 언젠가는 또 공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뭐 조금 더 일찍 그만둘지 아니면 뭐 정년 가까이 그만둘지 모르지만은 저는 뭐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네. 그리고 경험 뭐 중앙정부에서 배운 경험들 부분은 뭐 말로 한마디로 여기서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책을 써도 수십 권을 쓸 정도의 예. 많은 경험들과 또 어려웠던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디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돌려줘야 될 때가 왔다. 아, 예, 예. 돌려주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하여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최근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제 권수창 국장님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또 지역의 선배로서도 충분히 차관과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 공직에서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재치를 빛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천의 정책연구소라든가 싱크탱크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천의 발전에 대해서 미래를 제시하고 또 이렇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게 생긴다면은 지역을 위해서 또 그러한 어떤 좋은 공제 경험을 이렇게 또 정책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예, 뭐 제가 공직을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뭐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또 뭐 그 전에 그만둔다면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선택할 계획이고요. 뭐 제가 무엇을 한다, 뭐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온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싱크탱크의 어떤 역할을 뭐 어떤 연구소 형태든 아니면 뭐 대학의 형태든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의 형태든 반드시 저는 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화되면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 그때 더욱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대담을 준비한 제인수 통신과 또 제천 시민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뭐 대담을 쭉 진행해왔던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 선진화 기획단장입니다. 단장은 보통 이제 국장하고 같은 직이라서 보통 부를 때는 이제 국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동차에 관한 정책은 저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제가 뭐 자동차 이외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교통 분야 또 철도 분야도 일을 많이 했었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 제가 배운 이런 지식과 경험과 그런 부분들을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적극 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동명초, 그리고 동중, 제천고를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사거리하고 또 동중학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제구에서 이렇게 축구하면서 놀던 그 시절이 매우 그립고요. 또 그런 후배들을 보면 저 앞으로 험난한 이 서울에 가든 뭐 다른 타지로 가서 고생할 길을 이렇게 보면서 좀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싶은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